네, 안녕하세요. 오승인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눈밑 성형 전에 꼭 유의해야 할 당신의 눈밑 타입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맥이아리드나 혹은 티어트러프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계속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이렇구나 라는 건 알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은 약간 새로운 개념입니다. 누구나 눈 밑의 상태는 개개인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 밑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눈의 위치, 뼈의 위치에 따라서도 눈밑 성형에서의 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눈 밑에를 수술한다 혹은 시술을 한다라고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이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팔페브랄 백이라고 해서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게 처지는 거죠. 보통 이 팔페브랄 백은 눈 밑에 지방, 팻의 영향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자, 두 번째는 네이소 주갈 폴드라고 해서 티어트러프입니다. 눈밑 고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이 눈밑 고랑 부분은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얼굴에서 뼈에 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둡게 비춰지면서 경계가 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팔페브로 말라 폴드라고 해서 이 눈 밑쪽에 눈밑 고랑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인디안 주름까지 연결되는 선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다크서클입니다. 눈밑이 퀭퀭해 보이고 퀭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하는 게 결국 다크서클이잖아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스킨의 링클, 즉 피부의 주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눈 밑에 성형을 할 때 결국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나의 약해진 부분이 어디냐, 그리고 나의 눈 밑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술 혹은 수술이 필요하냐라는 걸 겁니다. 우리가 보통 눈 밑을 나눌 때는 3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눈 밑쪽은 해부학적으로 전층, 중간층, 뒤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전층이라고 하는 부분, anterior lamella라고 하는 부분이 피부와 눈 밑에 근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middle lamella라고 하는 부분이 피부 아래쪽에 지방, 그리고 지방의 경막을 뜻합니다. 자, posterior lamella라고 해서 가장 후층은 결국에는 눈 밑의 구조에서 가장 뒤쪽에 있는 구조들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결막, 그리고 타설 플레이트라고 하는 검한 판을 뜻합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내 눈 밑의 타입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자, 이 그림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니까 여러분 잘 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3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가장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포지티브 벡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이 얼굴뼈에서 보면 오늘은 2가지만 집중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anterior mallar라고 해서 우리가 이 뼈에서 보면은 이 앞볼 쪽 있죠? 이 앞볼 쪽의 측본, 이 부분이 오늘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눈의 위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눈확이 있고 이 눈확 안에 우리의 안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구의 돌출 여부도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이 안구와 이 말라본이라고 하는 이 뼈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가장 왼쪽의 그림을 보면 포지티브 벡터라고 되어 있죠. 포지티브라는 뜻은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라본이라고 하는 앞쪽의 이 측본이 좀 더 눈 아래 비해서, 그러니까 눈 알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수정체, 그러니까 눈 아래 가장 앞부분을 지금 이 그림처럼 파란색 선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 파란색 선에 비해서 말라본의 위치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포지티브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가운데 그림을 보면 이 파란색 선이 말라본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죠. 이것이 중립적인 위치, 뉴트럴 벡터가 되겠고요. 자, 가장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말라본의 위치가, 뼈의 위치가 우리 눈 아래 지금 그 파란색 선에 비해서 뒤쪽으로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벡터를 네거티브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포지티브 벡터는 말라본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
즉 앞볼이 좀 빵빵한 경우가 되겠죠. 본인들이 느낄 땐 말입니다. 자, 그다음 네거티브 벡터는 말라본이 더 뒤쪽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얼굴의 앞볼이 꺼진 듯이 느껴질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지티브 벡터와 네거티브 벡터를 오늘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눈 밑의 성형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 훨씬 많은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다면 오늘 집에서 정면에서 사진을 찍어 보시고요. 옆에서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타입 중에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본인의 눈밑이 어떤 타입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어떤 수술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타입 1은 포지티브 벡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지티브 벡터라는 뜻은 앞쪽에 말라본이 눈 아래 그 부분에 비해서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좀 더 앞볼이 좀 빵빵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포지티브 벡터. 보통 포지티브 벡터와 뉴트럴 벡터는 거의 비슷한 벡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 경우는 보통 타입 1에 해당됩니다. 자, 타입 1인 분들의 치료법은 뭐냐? 보통 이 타입 1의 분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치료법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과 팔페브로 말라라고 해서 인디안까지 연결되는 눈밑 고랑부터 연결되는 선을 좀 더 채워주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치료에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지방 이식이든 하여간에 가장 단순하게 치료할 수 있는 타입이 타입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타입 1의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중안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안면 쪽에 본 자체가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서 볼륨화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무리하게 지방 이식이나 혹은 볼륨을 높여주는 수프리피트 같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타입 1의 분들은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타입 2는 뭐냐? 타입 2와 3는 네거티브 벡터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사진 중에서 네거티브 벡터는 뭐라고요? 이 말라본이라고 하는 이 본이 눈 아래 앞쪽 경계 부분에 비해서 뒤쪽으로 빠져 있는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앞볼 자체도 좀 꺼져 보인다는 느낌을 본인이 느끼실 겁니다. 자, 타입 2와 그럼 타입 3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타입 2는 웃었을 때 불룩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타입 3는 본인이 웃게 되면 눈 밑에 지방이 더 불룩하게 앞으로 나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치료법은 무엇이 다르냐? 타입 1처럼 눈밑 고랑이나 말라 부분 쪽을 채워주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이런 타입 2와 타입 3의 분들의 경우에는 이 중안면에 대한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미용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훨씬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타입 2와 3는 쉽게 말해서 타입 1의 분들에 비해서 밑에 받쳐주는 구조가 약한 겁니다. 그러면 밑에 받쳐주는 구조가 약할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위에서 수술을 진행을 다 끝내도 상대적으로 이 밑에 베이스먼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이 되거나 혹은 미용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평평해 보이고 퀭해 보이는 느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입 2와 3 분들에는 어떤 과정이 추가되는 거냐면 중안면에 대한 지방 이식이나 혹은 중안면의 볼륨을 높여주는 중안면 소프리프트 같은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타입 2와 3가 다른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웃었을 때 볼록해지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타입 3의 분들은 근육의 영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타입 2는 근육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타입 3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더 불룩하게 처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근육 강화술이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타입 1 환자분입니다. 타입 1 환자는 어떤 환자라 했죠? 맞습니다. 중안면 쪽에 이 말라본 자체가 눈 아래 경계에 비해서 앞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라 했죠.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떻다?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는 팔페브로 말라백이라고 해서 경막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건 눈 밑과 중안면 쪽의 전체적인 영향이 어떻게 수술적으로 영향을 주는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 1의 분들은 가장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눈밑 고랑 및 그루브에 대한 치료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고요. 자, 이제 타입 2, 3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영역인데요. 타입 2와 3는 네거티브 벡터라는 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거티브 벡터는 앞쪽의 말라본 자체가, 앞볼의 본 자체가 눈 아래 비해서 더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라 그랬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웃었을 때 불룩해지는 면이 덜해지면 제가 타입 2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타입 2 환자분이고요. 지금 보면 표정을 짓지 않을 때는 확실히 경계가 명확해 보이면서 지방의 처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자, 웃고 있죠? 웃게 되면 애교 근육이 다시 잡히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지방의 불룩함은 상당히 경감이 됨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 밑 고랑 및 네이절 그루브를 채워주는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타입 1 환자분과 같으나 이제 중안면 쪽의 볼륨 자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 알 밑쪽에 있는 조직들 자체의 베이스먼트 자체가 약한 거거든요. 그럼 이 약한 베이스먼트를 강하게 해줘야겠죠. 이 강하게 해주는 수술법이 이제 중안면 쪽에 지방 이식을 해주든지 아니면 중안면의 수프라는 구조를 위쪽으로 올려서 고정시켜주는 수프 중안면 리프트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제 경과 사진인데요. 확실히 고랑이 덜해 보이면서 얼굴이 좀 더 어떻죠? 얼굴이 훨씬 밝아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인상이 되죠. 대부분 30대, 40대가 지나면서는 40대 특히 40대가 지나면서는 앞 볼 쪽의 칙본뿐만 아니라 칙본의 앞쪽에 있는 지방 자체가 상대적으로 처지면서 내려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벡터로 바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안면에 대한 지방이식이나 중안면에 대한 리프팅 수술이 같이 혼합이 될 때 눈 밑과 함께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눈 밑을 수술하려고 하는데 왜 중안면이 또 필요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자, 눈 밑쪽의 구조를 받쳐주는 구조가 중안면 쪽입니다. 바로 이 뼈가 있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중안면 쪽의 구조 자체가 약할 때는 상대적으로 눈 밑에 수술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베이스먼트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밑에 받쳐주는 구조가. 그래서 이 밑에 받쳐주는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개념이 중안면에 대한 수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을 때 어떨까요? 당연히 눈 밑의 수술도 유지되는 기간 자체가 길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미용적, 기능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은 타입 3입니다. 타입 3는 어떻다? 웃었을 때 지방이 볼록하게 더욱더 튀어나온다 그랬죠. 자, 왼쪽 사진은 이제 표정을 짓지 않을 때의 사진이고요. 가장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제 활짝 웃으면서 지방이 더 볼록하게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 3도 타입 2와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벡터, 즉 앞쪽 볼의 뼈가 이 말라본이 눈 아래 비해서 좀 더 뒤쪽에 있는 형태라 그랬죠. 자, 이런 형태일 때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먼트는 약한 겁니다. 대신에 이제 고랑을 해결해주고 말라본 쪽을 해결해주는 건, 그러니까 눈밑 고랑 쪽을 해결해주는 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타입 1, 2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안면 쪽에 약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안면 쪽에 볼륨이 적잖아요. 그 볼륨을 높여주는 수술이 중안면의 지방 이식이나 혹은 중안면 쪽에 스프리프트라고 해서 중안면 거상술이 되는 겁니다. 중안면을 또 강화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타입 2와 같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근육이 약화가 돼 있으면서 웃었을 때 불룩하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근육에 대한 강화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타입 3의 환자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그러니까 눈 밑에 하는 하안검 수술과 함께 중안면 리프팅 혹은 중안면의 지방 이식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본인이 어떤 타입이신가요? 본인이 타입 1인가요? 2인가요? 3인가요? 사실 이 개념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어떤 수술 혹은 시술을 하든지 간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점은 한 가지입니다. 본인의 눈밑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세워졌을 때 본인이 어떤 정도까지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거는 의사인 저는 수술을 하는 입장이고 시술을 하는 입장이지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형태의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변화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를 정확히 알으셔야 그만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눈 밑쪽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그동안 설명드렸던 티어트로프 타입이냐, 베기아이들이라는 타입이냐, 이것과는 좀 다른 중안면의 뼈와 연관된 타입의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